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오 팀장님도 조금 늦잠을 잔 것 같아요.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옆에 어제는 좀 떨어져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드디어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 사랑제일교회에서 권사회 그리고 장로회 안수집사회 또 명예 장로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시무식하고 또 명예 장로 이렇게 다 어제 임명받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사람이 너무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늦게 또 몇 분들과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어제 좀 힘들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드렸죠.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최고위급 탈북자 김국성 씨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지난해 10월달에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김국성 씨가 왜 우리나라 언론을 다 놔두고 북한의 실상을 우리나라 언론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 언론에게 자기가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 이 언론들이 실어주지도, 일단은 뭐 인터뷰는 다 하겠지만 자기가 말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영국 BBC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BC 방송과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김국성 씨는 이분이 정찰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직간첩을 파견시키는 업무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간첩들과 그리고 공작 거점이 이제 저 소련의 사할린 우리 동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니까 바로 거기 가서 합작 법인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할린 동포들을 다 자신들이 한국에 넘어가는 공작 업무를 다 훈련시켜서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김포, 경기 일대에 사할린 동포가 넘어와 있는 그곳은 거의 다 이 북한의 남한 적화를 위한 공작에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김국성 씨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오늘부로 한 달 11일째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조선일보에다가 인터뷰를 했을까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의 곳곳에 심어놓은 이 간첩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국성 씨는 북한을 무시하고 남한의 올바른 정책을 쌓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국성 씨는 30년 가까이
이 정보 계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한 적화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당신은 북한에 가족이 있을 텐데 남한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남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간첩을 파견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북한에서 수천 번의 침략을 한 거에 대해서 간첩 보내 또 사건 일으켜 그 죄를 전부 다 이 김국성 씨가 30년간 그곳에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몇 번 봤지만 정말 북한의 그 엘리트 냄새가 나요. 엘리트 냄새가 나요. 그게 바로 김국성 씨가 그 아주 엘리트 속에서 김정은 최측근으로 보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영주 귀국한 그 산림 동포 여기에 접선을 해서 지금의 안산 파주 김포에 대규모 정착촌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 활동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국선 씨는 여러분 북한의 아들이 하나 있대요. 북한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남한으로 탈북 월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장성택 씨 있잖아요. 김정은이의 고모 장성택을 고사포로 살인하는 것을 보고 장성택과 30년 가까이 이분이 일을 하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자 김국성이도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그래도 김국성 씨에게 내부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중국에 나와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 가족 부인과 딸을 하나 데리고 바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넘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아무도 몰래 어디 가서 일을 했냐? 국정원에서 일을 했다. 자, 이런 분이 국정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한번 퍼즐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퍼즐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탄핵을 당하는 그 뒷백그라운드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대통령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퍼즐을 맞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1년인가? 2년째인가 2년째인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을 8.15 광복절날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아,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간첩들이 침투해 있는데 저 말을 왜 하셨을까? 저렇게 되면 바로 북한의 타켓이 박근혜 정부에게 될 텐데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았어요.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유통일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뭔가 전략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 김국성 씨가 국정원에서 수많은 정보를
하나하나 토해내다 보니까 아 준비가 돼 있었구나. 이제 생각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USB에다가 북한에서 이 저기 뭡니까 핵미사일이라든가 이 미사일 만드는 그런 기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남쪽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USB에다가 당신네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품으로 넘어오면 평생 먹을 거는 물론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할 것이며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유와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수조의 수조는 아니고요 수천 수백억의 그 정보에 제공을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까지 공약을 해서 USB에 담아가지고 북한의 장마당에서 그것을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최고의 고급 정보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국성 씨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마당에 이것을 돌렸는데 이것이 김정은 책상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급하니까 대한민국에 이 단수 암호 던지면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요 대통령이 그 막 탄핵한다고 이럴 때 북한에서 계속 이 단수 전파가 잡혔어요. 이게 다 북한에 내려준 지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받고 광화문 광장에 촛불 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8.15 광복절날 통일은 대박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과 저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그 국방부 장관 이분들이 일을 한 게 있어요. 뭐냐, 자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남한으로 넘어오라 그랬거든요. 넘어오라 그럴 때 저 그 38선 판문점 지나서 완전히 북한 주민들이 넘어오면 살 수 있는 정착촌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착착착 해왔는데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이 귀에 들어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문재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면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결국은 저 문재인이 저 바지사장이 선거에 당선이 된 거죠. 너무 한심하죠. 이때 홍준표 그 지금의 시장과 문재인이가 싸우는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홍준표를 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이제 대통령에게 좀 안 좋은 발언을 몇 마디 했지만 윤석열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검찰 그땐 총장이 아니죠. 중앙지검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의 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는 1등 공신이었죠. 1등 공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 안에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직파 간첩 그 다음에 간접적 방식의 공작 기밀 비무장지대의
열영상 카메라, 그리고 합동참모부의 핵심 군사자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북한에 제공하는 간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김국성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고 영웅 칭호까지 받고 한 건 보내주면 최소한 우리 1만 6천 달러, 1만 5천 달러 이런 정도로 받으면 그 돈이 얼마죠?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국성 씨가 그 정찰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남한의 국민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저놈은 뇌물 먹으면 넘어갈 놈. 첫째. 두 번째는 저놈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해서 북한의 편을 들게 하는 놈. 세 번째는 북한에 이롭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놈들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놈을 북한 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 이런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저 성추행당 민주당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저 우상호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내간 지금 월북했다고 하는 그 공무원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들도록 만든 정권이 누구였어요? 저 성추행당, 저 민주당 쓰레기 잡놈들 아니었어요? 나라를 저거가 망가뜨려 놓고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돼서 이거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경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냐. 우상호라는 인간 자체가 여러분 여기에 김국성이 말씀대로 다 포섭돼서 넘어가 있는 놈들이다. 이놈은 뭐 우상호는 원래 좌파 출신이니까. 여러분 이런 쓰레기들에게 우리 국가를 5년 동안 맡겨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김국성 씨 얘기가 이깁니다. 바로 절대로 북한에게는 약하게 가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을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 무시하라.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분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자기 얼굴을 드러내놨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떤 윤석열 정부는 임무를 줘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일당들이 국정원에 그리고 청와대 내 간첩이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부인했잖아요. 당연히 부인하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청와대에 무슨 넥타이 메고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라 기술공이 청와대 내부의 모든 곳에 도청 장치를 해놓고 안보 전략회의 하는까지도 다 여러분 바로 김정은이 책상 앞에 1, 2분이면 바로 도착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 김성규 전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의 그 대한민국에 넘어와 있어 간첩 활동하는 애들 전부 다 북한에 영웅 칭호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한의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에 장악됐다고 이 김국성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남한의 집회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저들은 계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김국성 씨 얘기를 듣고요. 저 지금 우리가 매주 제가 13년째 싸우고 있는 정의연대 저 위안부 거기에 보면요, 전부 민중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 저 위안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왔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남한에서요, 합법적으로 대남 공작 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리에 간첩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필요가 없어요. 지령을 내리면 쫙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이 비밀 간첩을 심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시민단체가 다 여기 포섭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저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놈들이 목숨 걸고 성주에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이놈들 모조리 다 잡아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얘네들이 다 비밀 지령을 받고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입니다. 여기는 북계와 중공이 보이지 않는 지시를 저는 내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북한에 남조선 법률연구소가 있습니다. 남조선 법률연구소. 참, 여러분,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남조선에서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게 집회를 할 때 걸리는 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대남 공작을 하기 위해서 비밀기관으로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연구소, 남한의 법률연구소.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서 대남 공작 투쟁 방법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도록 법률연구소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어떻게 하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몰아갈, 이게 다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김국성 선생님을 우리 집회할 때마다 몇 번 뵀지 않습니까? 이제 뵈면 이제 인사는 하는데, 이분이요, 얘기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한미동맹 굴욕 외교다. 사드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옆에 어떤 인물이 간첩인지 모릅니다. 월남하고 똑같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우리 다 작살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들이 남한에다가 공작어를 안 심어요. 이제는 여기 그냥 중국을 통해서 인터넷 메일만 보내도 다 쟤네들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굳이
공작원을 침투시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이 여기에 글을 하나 썼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대신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라.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한중 관계 발전시킬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그 한미동맹에 따라서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적당히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거 누구 때문에 쏘는데요? 중국을 믿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시켜서 야, 너 핵미사일을 쏘. 쉽게 말하자면 우리 뒤에서 다 대줄게.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태양광을 통해서 중국에 수조 원의 돈이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태양광을 그 불량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값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100원짜리를 10,000원에 지급할 수도 있어요. 오야 마음이니까 저 문재인 일당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갔을 거고, 저 문재인이가 평양을 갈 때 여러분 그 왜 방송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차. 그런 것도 다 북한에 주고 왔어요. 저 문재인 저 한심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를 거의 다 북한에 다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저는 김국성 선생님의 말에 이 중국하고는 관계 발전 맞서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당 전원회의 한다고 김정은 얼굴을 크게 비치는 거 왜 우리나라 방송에서 비치냐. 이거 비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김국성 선생님이 윤석열 정부에게 절대로 북한을 그냥 상대해서는 안 된다. 대화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이죠. 철저하게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김국성 씨는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들어와서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라는 작자를 여러분 아시죠? 이 태영호 작자의 얘기를 김국성 선생님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딱 보고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자 잠깐만요. 여러분 태영호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태영호가요 남북간 자유왕래 평화통일로 가는 길, 이거 미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수두룩한데 자 남북간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쏘댔는데 자 태영호 이 말에 제가 어떻게 김국성 선생님하고 완전히 정반대 되는 얘기를 하나. 제가 여러분 이 태영호가 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6.25 공동선언이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의 인적 교류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후에 인적 교류 분야가 상당히 위축됐다. 여러분 6.25 공동선언한 거 저거 누가 한 거죠? 김대중이 간 거죠. 김대중이 간첩이잖아. 김대중 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저놈들이 접선할 수 있는 공작으로 다 돌아갔어. 태영이 정신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태영호 때문에 여러분 태영호 국회의원 서초구 강남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고 왔어요. 왜 했냐? 이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북한에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특파원은 아니고 북한을 특사를 문재인을 보냅시다. 이 태영호이 미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북한의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소리는요 바로 김정은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이 비유 맞히는 개소리를 태영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처먹고 잘 누리고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1년에 수억씩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김정은이 비유 맞춰서 뭘 하겠다는 거요? 태영호 정신 차리라고 제가 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교류 분야가 위축됐다. 북한에 간 연놈들 전부 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년들이 갔어요. 이런 년들. 이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간첩 활동에다가 4년 동안 감옥에 가 있고, 이석기 징역 9년을 살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 김삼석 동생 남매간에 이것들도 남매 간첩단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연관이 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윤미향하고는 악연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80시간 노동 전년들하고 싸워서 벌금 변호사 비용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 태영호 정신 차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수차례 북한을 왔다 갔다 한 년입니다. 이거. 자 여기 한충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수차례 걸쳐 방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년들이냐면 유엔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년들이 정상적인 년들입니까? 북한이 지금 참혹한 저 북한에 대해서 인권사무실 차리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북한의 독재자를 옹호하는 이 연놈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연놈들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이 한심한 이 도둑 여자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만 과거에 저 일본의 조총련계에다가 학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납인지 뭔지 해가지고 공산주의자 제1조선 조총련에다가 후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가까이 후원을 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향을 거부하는 조총련에다가 여러분 이
돈을 준 이런 여자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태영호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따 대고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 인적 교류를 해야 된다. 다 빨갱이들인데 당신이 이제 빨리 물러나. 대한민국에 살 자격 없어. 북한으로 가. 그러면서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할 때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이 여자가 황혜로입니다. 코리아 연대 대표입니다. 이 여자가요. 정의연대에서 여러분 2천만원 공익사업에 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위안부 문제 유럽 홍보 등을 위해 지원받은 공익사업비 2천만원을 이적단체에게 코리아 연대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황인의 이런 애다가 김정열이 죽었다고 미립국을 했어요. 이런 연놈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국성 씨 얘기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사망했는데 서거라고 하면서 조전을 보내고 애도하고 미립국에서 여러분 무단 방북하는 빨갱이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 태영호가 남북한 인적 왕래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막 넘어와서 짜리를 털도록 만드는 거죠. 이 태영호가 한심한 놈입니다. 이거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태영호 책 팔아주느라고 제가 한 3,000권은 팔아줬을 겁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을 계속 쏘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노총, 정교조 여기 가담되어 있는 놈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20일에서 30일 최하 6개월까지도 있게 만듭니다. 간첩 세뇌들 듣고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태영호가 한심하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인적 교류가 상당히 위축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자유왕래 실현 원칙에 접근해야 하지만 당장 입법 제도적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 지난 정부에서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돌려보내는 행정적인 시행령이나 통치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빨갱이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에 갈 사람 전향할 사람 그리고 간첩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사형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간첩을 3,000명 이상 죽였다고 그러더라. 다 죽여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북한에 갈 사람 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간첩 혐의로 잡은 놈들은 무조건 사형시키고 전향하는 놈들은 살게 하고 북한을 그리워하는 놈을 보내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됩니다. 간첩 혐의자들은 모조리 다 척결이고 사형 대상입니다.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전향해서 살겠다는 놈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놈은 다 북한으로 갈 놈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는 철저하게 북한의 손바닥에 놀아놨다. 그래서 이 태영호가
남북 간의 자유왕래가 곧 평화의 통일로 가는 길. 참 착각하고 있어. 지가 북한에서 그 정도로 당해놓고 여러분 남북 간의 자유왕래가 가당키나 합니까? 완전히 체제가 다르고 우리는 70년 동안 번영을 해왔는데 북한은 망하는 길로 갔는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충실하겠다고 했으니까 헌법적 원칙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태영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특사로 보내자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5년 동안은 무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관계, 한일관계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쳐놔야 됩니다. 아, 문재인이가 있던 이 5년 우리는 생지옥이었다. 그런데 자유진영의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하나하나 법제도서부터 국가의 올바른 기관,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구나. 가장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살업 지도사 이 사람이 월북으로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놈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김국성 씨가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요 포섭된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이 정보요원들이요 우선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여러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국회 보좌관 하면 그 다음은 국회의원 적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 터 땡땡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하고 버렸다. 영국의 IISS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중간선거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은 100% 패합니다. 저는 공화당이 거의 다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 문재인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가 대한민국 말아먹듯이 바이든도 미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바이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북 중간선거를 바이든이 이제 패하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 정부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화당이 들어와도 더 북한을 옥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은 군부가 장악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미국을 완전히 실패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 일당들이 이 트럼프 빼고 턱땡땡 빼고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지금 미소를 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턱땡땡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미북 회담 이전에 이미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왜냐? 이 미국을 접촉하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하고 버렸다. 영국에서 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저 북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겠나?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핵무력은 남한을 때리려고 하면 지금 남쪽에서는 멍멍멍 짖다가 결국 머리를 숙일 것이다. 남한은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만 살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 국민들 자체가. 그래서 이 북한은, 이 정부가 정치 예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 정책을 결국은 구걸할 것이다. 정치 예속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한은 우리가 공격한다 한 방만 단거리를 어디 띄우면, 폭파시키면 바로 구걸 정책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발 이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라. 철저하게 개무시하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협박하고 평화 전쟁 없는, 그래도 평화는 전쟁 없는 것보다 낫다.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화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기만술이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아니, 미국이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시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껄끄러웠던 정권이 누구냐? 뭐 보나 안 보나 이승만 박정희죠. 그런데 저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전두환 정부였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였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도 아주 강하게 북한에 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북한을 다뤄야 되느냐? 철저히 무시해라. 철저히 무시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북한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유엔 규제가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남한이 무시해버리면 저건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도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서게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국성 씨의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제발 이 김국성 씨의 얘기에 윤석열 정부는 귀를 기울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분이 아들을 북한에 두고 왔는데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국성 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빼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 여기 이분이요 얘기한 게 뭐냐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찰 총국 19국가의 테러 전담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좌파 단체들과 직파 간첩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줄 서서 행동하고 있다. 헛말이 아니다. 내가 구비만 되면 김정은이 실상에 대해 알리고 싶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지지를 저지른 테러, 마약, 위조 집회, 인권 유린 이 실상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 북한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김국성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북한을 개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 문재인 일당이 판문점 38선을 다 해체시킨 거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대남 방송도 거기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북한을 개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문재인은 김정일이의 대변자 꼭두각시 노릇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보이는 언론 보면 김정은이는 미국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했다. 그리고 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김정은이가 집권 전에는 그래도 개혁을 기대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그 개혁은 간두고 오로지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를 만드는데 집중해 왔기 때문에 문재인은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대가리라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시민단체에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정부 공공기관에 모조리 다 간첩들이 다 들어있다. 이걸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산나님, 자야님, 이경애님, 김성희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활기차게 보냅시다. 여러분, 에베네셀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잠깐 해외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기가 아침 6시 반이면 거기는 쉽게 말하자면 7시간 시차가 있으니까요. 6시 반에 방송을 하던 것을 시간을 맞추려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오후 1시 반에 해야만이 여기 6시 반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예, 그때 제가 여러분 그곳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네셀님,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자야님, 재선님, 고명아님, 큰누님, 신희재님 모두 감사. 소니모아님, 네, 우리 그 김국성님께서 항상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 이런데 큰 도움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드립시다. 굿모닝. 네, 에베네셀님, 소니모아님, 백함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네네.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성령세례님 감사합니다. 이션님, 김성희님, 성령세례님, 정명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국성 씨의 이 얘기를 철저히 기대를 하시고 북한과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권영세 저 통일부
완장찬 한심한 인간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 맨발로 뛰어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돌았어요. 돌았어. 저 인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리고 저 중국 대사로 가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성절에 세운 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북한과 대화를 하자니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대화하면 안 됩니다. 자, 일기방송님, 소니모아님, 나무로데님, 수산나님, 아우 우리 정미숙님 들어오셨네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어제부터 그 조선일보에다가 어마어마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면 조금 그래요. 왜? 지금 북한이 지금 이 김국성 테러조가 지금 가동됐다는 정보를 받고 있어요. 태영호는 저는 북한의 김정은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영호 북한으로 가라! 백함님, 수산나님, 김무성님, 순님, 이문희님, 김유나님 집회했습니다. 김무숙님, 아유 소니모아님이 또 슈퍼채팅을 써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금숙이님 감사합니다. 이문희님 감사, 김대원님 감사, 박진홍님 할렐루야, 이문희님, 미숙님, 백함님 모두 감사, 금숙이님 감사. 아, 국민힘당의 간첩이 더글더글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포섭할 놈들, 돈으로 포섭할 놈들, 그놈의 약점을 가지고 포섭할 놈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은 민계로 접촉할 놈들 다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손바닥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경애님, 이문희님, 윤미경님 모두 감사합니다. 신옥예님,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김한철님 TV 꼭 구독 좀 해주세요. 정미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큰영TV님, 어게인TV님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우리 선영님이 안 들어와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재민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